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요 단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좀 공식들이 많이 보이니까 기호들이 많이 보여서 복잡하다고 느끼시는데요. 일단 요거를 한꺼번에 하면 좀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요거를 곡선 자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끝까지 시청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설계가 들어가면 그 도로 선형 설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구성을 해요. 직선으로 틀을 먼저 잡아줍니다. 여기서 용어를 살펴보면 일단 시작점이 있어야겠죠. 시작점, 비기닝 포인트의 약자인 BP가 있고요. 시작점이 있으니까 끝점도 있겠죠. 그래서 끝점, 엔드 포인트의 약자인 EP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선이 같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인 교점, 인터섹션 포인트의 약자인 IP가 있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노선이 늘어나면 요 직선을 추가하면서 IP를 1, 2, 3, 4 이렇게 IP를 추가하면서 선형을 늘려줍니다. 일단 요 단곡선은 도로에서 쓰이는 곡선이죠. 우리나라 도로는 설계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 속도가 정해지면 이 도로를 60km 도로를 할 거냐, 80km 도로를 할 거냐, 100km 도로를 할 거냐, 이런 설계 속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최소 곡선 반경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지름을 늘려서 더 큰 원을 만들어서 이제 차량 주행이 원활히 하도록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IP 선형이 정해지고 요 최소 곡선 설계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 곡선 반경 이상의 반지름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단곡선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시작점, BP점이 있고요. 끝나는 점이 있을 테니까 EP점이 있고 교차하는 점, 교점, IP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속도에 따라서 요 반지름을 정했죠. 그럼 이제 요 단곡선의 길이를 알아야 될 텐데요. 단곡선의 길이를 알기 위해선 내각 세타가 필요하죠. 요 각을 구하기 전에 잠깐 알아보면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BP에서 IP1에 이르는 요 선은 요 단곡선의 접선입니다. 접선은 원상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접점과 원 중심에 이르는 요 각의 크기는 항상 직각을 이루죠. 이게 직각이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접선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요 종점부에도 직각이 될 겁니다. 여기서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인데 시점의 90도, 종점의 90도를 빼주면 나머지 요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살펴보면 BP에서 IP1으로의 연장선을 쭉 그어주고 요 각을 보면 얘는 반원이기 때문에 얘도 180도가 됩니다. 그때 요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요 위의 각을 빼준 크기가 되고요. 요 세타 각의 크기도 180도에서 요 위의 각을 빼준 크기만큼 됩니다. 그럼 결국 요 두 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각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내각 세타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방위각은 진북에서
임의의 직선에 이르는 우의 수평각입니다. IP1에서 2P로의 방위각에서 BP에서 IP1으로 이르는 방위각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겠네요. 요 각을 IP 교점에 붙어 있다 그래서 IA라고 합니다. 앵글 오브 인터섹션의 약자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 세타는 IA가 되겠네요. 자, 이제 IA를 구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또 적어 줄게요. 시작점 BP점이 있고요. 끝나는 점 EP점이 있고 두 선이 교차하는 교점 IP가 있습니다. 그 단곡선의 명칭을 잠깐 살펴보면 얘도 BC, beginning curve, 그리고 얘는 끝나니까 end curve가 되고요. 얘는 curve length 해서 커브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IP까지 정해지고 이제 설계 속도에 따라서 반지름 정해지고 방위각을 통해서 우리 내각을 구했죠. 그럼 이제 이 단곡선의 길이는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원 둘레의 길이는 2πr인데 여기서 특정 호의 길이는 360도에서 그 호의 내각만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360도 분의 IA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단곡선의 길이까지 나오면 요 BP에서 시작해서 단곡선을 거쳐서 EP로 가는 전체 노선의 길이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노선이 생기면 도로에서는 체인이라고 하죠. 한 체인은 20m인데 요 20m별로 다 스테이션을 표시를 해줍니다. 실제 도로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쓰이는 도로인데요. 일단 여기 시작점, BP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BC, 원이 시작하는 BC점을 도면상에 표기해주고 EC점도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분리구간, 상행선, 하행선 나눠진 곳이라 이제 중심선형이 두 개인데 요 밑에 걸 보면 20m마다 이렇게 체인을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표시된 체인에 따라서 위치가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이렇게 횡단선을 끊어주고 여기에 맞는 횡단면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절도 수량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횡단도를 참고해서 측량의 위치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길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1 플러스 275다 하면 요 앞에 1은 킬로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1km, 요 뒤에는 추가 거리 미터 275m 해서 시점 0 플러스 0으로부터 1275m 떨어진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연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택지에서는 넘버라는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한 넘버의 길이는 20m고요. 만일에 125m를 넘버로 표시를 하면 20 곱하기 6 하면 120이니까 넘버 6 플러스 요 추가거리 20m가 안 되는 추가거리 5 해서 시점으로부터 125m 떨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요 BP에서 BC점으로의 거리가 107m라고 하면 요 BC점의 넘버는 넘버 5 플러스 추가거리 7m에서 5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리고 요 단곡선 상에도 넘버 6의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13m를 가면
7 플러스 13에서 넘버 6의 위치가 되겠네요. 이 위치 표시에는 이 각이 필요하니까요. 이 각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2 파이 r 곱하기 호를 구하는 공식 360도분의 몇 도인지 모르지만 요 세타 도일 때 호의 길이가 13m이다. 이걸 이용해서 요 세타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면요. 13m에 대한 내각 세타는 13 곱하기 360도 나누기 2파이 r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요 곡선 자체에 대한 공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외적인 것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을 한 번만 더 시청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